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황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496강은요. 회계사나 감사인이 뽑은 회계 위험이 있는 핵심 감사사항, 그래서 우리가 키 오딘 메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주로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같은 거를 좀 약간 플러스 시켜서 수익을 과대시키고 재산도 크게 손익계산서의 수익도 좀 과대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인식을 과대하고 재산 손상은 과소가 작고 재고자산은 수량과 가격을 주제해서 좀 올리고 공정가치도 플러스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의욕을 느끼는 것이 이제 상장회사들의 회계 담당 경영자들의 의욕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걸 또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이니까 이거를 주로 발견하게 되면 키 오딧 메터 해서 캠 여기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의 빈도수가 도대체 뭐가 많은지 한번 쭉 보자는 얘기죠. 이걸 한번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세시행전환은 12월 15일 이번 주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날인데 지금 이미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딴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수익 인식 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수익 인식에서 가장 많은 빈도가 수익 인식을 과대하는 건데, 모든 상장 기업은 수익을 과다하고 이익을 일찍이 조기 인식하는 버릇이 있어요. 대우조선 해양도 그런 거였더랬죠. 건설이나 조선업에서 기업의 고수익을, 기성 수익을 좀 땡겨가지고 과다 반영하는 것이 있다. 또 매출도 과다 반영해서 매출이 많아 보이면 미래 감지함재성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회계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발견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행위다, 이런 얘기죠. 성실한 감사행위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손상, 자산에 이런 손상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된 요인이 있는데, 이런 손상 자손을 인식하지 않고 가급적 플러스 쪽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자산에 대해서 손실 요인과 손상 자손 요인을 반영하지 않거나 늦추거나 다 함께 반영한다, 그런 얘기죠. 그거 일환으로 재고자산도 취득가액과 이런 가격을 과다시키고 수량을 과다시켜서 수량을 이제 감소를 반영 안 하고 재고 수분을 좀 자기 유리하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재고자산도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정가치에서도 금융산 부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공정가치에서 유리하게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다평가를 한다. 취득원가를 반영하는 걸 이제 감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 취득원가를 반영하려고 하고, 시가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오버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의욕이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대선 충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매출처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 대손을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미반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특수경영계좌 거래에서도 회사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경영진, 자회사, 경영계사의 거래에 대해서 가급적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대차 상계 누락을 시켜서 아니면 공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연결지임법, 지분은 이제 연결점유 작성 요건의 어떤 미흡한 상태를 잘 판단해가지고 해서 내부 거래를 아예 상개하고 내비익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다는 건가, 지분법 과대평가를 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빈도가 이제 많은 것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빈도가 많이 없는데, 법인세 규정에서도 순이익 곱하기 세율을 해서 이제 법인세 조정 항목에 따라서 이연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사업결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합 손익이나 영업평가 손익의 기재 누락, 과잉 반영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충당 부채에서 10번째 퇴직급여 비용이나 하자 보수, 제품 하자 비용 등 이런 비용 손실에 대해서 과소 반영해서 부의 부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개발비에서 연말배산의 과다 반영, 미래 경제 효익에 대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 과다 반영한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비용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형 자산을 반영하는데 이걸 감가상각을 제대로 그때그때 반영해야 되지만 부족하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에서도 지금은 이제 모든 리스 자산을
그 운용 리스트를 할지라도 금융 리스트 반영해서 자산부채 다 장부에 올리도록 해서 이거를 이제 북밸런스, 온북 밸런스의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기간일에 대해서 부적절한 낮은 이율을 사용해가지고 리스트 자산부채를 좀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뜻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종의 불식회계의 개념이 되고 고익 피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이것을 키 오딧 메터, 카메라의 방식으로 감사 보고서에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캄의 사항을 꼭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빈도가 수익인식이 36%, 손상차손이 25%, 재고자산이 11%, 공정가치가 8.3%, 대연추동은 4.8%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읽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석의 대표 관정이었습니다.